겐슬러가 어떻게 화형을 당하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크립토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캐쳐입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의 상황을 동영상 하나로 표현하자면 트럼프가 춤을 추고 있고 머스크는 비트코인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는데 여기서 지금 시즌 종료다 숏 잡은 사람들은 표정이 완전히 찡그러져 있습니다. 반대로 롱 잡은 사람들은 트럼프와 함께 장단을 맞추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 나와서 미국의 대선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면서 47대 대통령 당선돼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아직 개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폴리마켓 데이터만 보더라도 트럼프 승리 확률 99.6%, 해리스는 0.3%로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트럼프가 압도적인 격차를 벌린 상태고, 이미 남아있는 경합주에서도 모두 100%의 확률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상황, 이변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에 따라서 머스크는 어떤 사진을 올렸습니까? 과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싱크대를 들고 트위터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진을 패러디를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싱크대를 들고 지금 미국 백악관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조만간 머스크도 트럼프 정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자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머스크 관련 테마인 도지나 마스크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은 또다시 역사를 썼다. 역사적 신고점을 또다시 트럼프 빔으로 갱신하면서 75.4K를 찍고 현재는 약간의 차익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73.8K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역사적 신고점 갱신과 함께 전 세계 자산 순위 9위로 비트코인이 위치를 하면서 매그니피션트 7인 메타를 지금 추월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비트코인 ETF가 향후 금 ETF의 3배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금의 3배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앤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의 상위 호환, 앞으로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위 자산은 단연 금이다. 반면 비트코인의 시총은 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먼 훗날에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스테로이드를 맞고 이 금 위에 위치할 날도 머지 않았다. 아직도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점 찍었다, 1억 넘었다 해도 아직도 저평가라는 것을 금 시총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른 것은 물론 트럼프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그저 미국 대선 사이클 그대로 움직였을 뿐 전혀 달라진 것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해리스가 승리했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흔들림과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을지언정 결국에 대선 사이클대로 4년 주기 사이클 그대로 갔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이제 뭡니까? 이 사이클의 날개를 단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실제로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할 것이며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해줬고, 혹자는 트럼프가 막상 정권을 잡으면 말 바꾸게 할 가능성 크고 비트코인 버릴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트럼프 가족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지금 트럼프의 아들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도 본인 가족의 월드 리버티 디파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와서 비트코인 죽인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 가족들 팀키라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업이 더 잘 되게 하려고 트럼프가 이제 권력을 가지면 노력을 할 것이지, 일부러 죽이려고 할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만 승리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번에 미국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의회에 새로운 의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219명의 친암호화폐 후보가 하원과 상원 모두를 장악했다. 결국에 법을 만드는 거는 트럼프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같이 규제 틀을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이 압도적으로 크립토에 친화적인 의원들이 모두 당선이 됐다라는 것도
이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메가 사이클에 날개를 또 달아줄 호재는 뭡니까? 트럼프의 승리는 곧 암호화폐의 승리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첫날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 모가지 잘라내고 교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지금 게리 겐슬러 표정을 딱 보면 트럼프가 넌 해고야 이런 종이를 딱 들고 있으니까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 계속 암호화폐 시장, 게리 겐슬러가 게리 겐세이 하다가 완전히 본인이 해임 소식까지 들려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암호화폐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았던 이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순간 겐슬러 빔도 충분히 가격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가 어떻게 화형을 당하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크립토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려면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세계 1위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과거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게 재무부 장관으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과거 트럼프가 이제 딱 정식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본인 부통령인 JD 벤스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부통령 놓고, 그리고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에는 트럼프를 앉힐 거고, 만약에 가장 중요한 권력인 재무부 장관의 블랙록의 레리 핑크까지 앉힌다라고 하면 완벽한 시나리오가 짜여지고 비트코인 왕국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림도 우리는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승리뿐만이 아니라 매크로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웃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경제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부터 구매자지수, 비제조업 물가지수까지 모두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떤 매크로 이벤트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또다시 FOMC의 금리 결정이 있고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견되어 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이번 FOMC 25bp 베이비 컷 인하가 97.5%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금리 동결은 2.5%의 확률, 거의 지금 이번에는 25% 내리는 거 확정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고 강력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이 국면, 유동성을 풀어주는 국면에 들어왔다. 얼마나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을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까지 해준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후반전 사이클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대전제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현재 글로벌 M2, 미국 연준뿐만이 아니라 핵심적인 중앙은행들 다 지금 통화량을 확장시키는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통화량의 확장과 축소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움직였던 자산입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다시금 통화를 확장시키고 팽창시키는 사이클로 들어왔다는 거, 과거의 흐름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현재 지금 전 세계 국경 간 결제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인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유비의 자산운용과 체인링크와 협업해서 지금 토크나 거래 시범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스위프트까지 이제 기존의 낡아빠진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크나 시장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오라클의 대장인 체인링크까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미래 경제와 국경 간 결제, 송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 그리고 국경 간 결제 시장의 가장 큰 거인이 스위프트까지 지금 토크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 토크나 시장도 우리가 계속 트래킹해서 가셔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승리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한 거 뭡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후에 새로운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승리에 가까워지면서 솔라나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다. 왜냐하면 솔라나는 바로 미국의 레이어 1이고 미국 월가와 미국의 막강한 자본 세력들이 밀어주고 있는 레이어 1이 솔라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하면 솔라나 ETF 승인 가능성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게리 겐슬러에 의해서 증권으로 취급받았던 알트코인도 새롭게 상품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솔라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도 ETF로 출범되면서 더 많은 기관들이 알트 시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판을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이번 대선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죽어있던 알트 시장도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알트 시장에도 막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비트코인이 75K까지 찍으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했지만 반면 도미넌스는 오히려 윗꼬리를 달면서 빠지고 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으로만 지금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골고루 크립토 시장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들이 들어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사이클은 캐처님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알트코인은 끝난 것 같습니다, 걱정하셨을 수 있지만 불장이 왔을 때는 알트코인도 절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광기를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광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고, 너도 나도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에 와서 포모를 느끼면 어마어마한 알트코인들도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계속 음수 구간에 있었던 미국의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번 트럼프 승리 이후에 다시금 양수로 강력하게 돌파한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청산맥 같은 경우는 숏을 잡고 있었던 70K 구간이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또 75K의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 아직도 계속 시즌 종료라고 믿으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는데 시즌 종료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 신고점을 찍은 자산이 시즌 종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어폐가 있는 거다. 아마 이 물량도 물론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롱을 좀 털어주더라도 결국엔 돌파하면서 75K도 재차 뚫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보여주는 메이어 멀티플 지스코어 같은 경우도 언제나 이 사이클 탑 구간에서는 메이어 멀티플 지스코어가 이 빨간색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일단 1차 불장 당시에도 이 빨간색을 터치하지 못하고 주황선만 터치하고 다시 저평가 구간에 돌입했다가 지금은 다시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려는 그 변곡점에 있다. 아마 이번에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메이어 멀티플 빨간 선까지 찍으면서 마지막 2차 불장의 피날레를 찍는 그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인 M2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같은 경우도 계속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유동성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과 궤를 같이 하는 지금 미결제 약정 흐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어마어마한 관심이 또다시 비트코인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미결제 약정을 만든 주체는 일반 개인이 아닌 미국의 기관들이 주로 선물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 CME에서 27%가 나왔다. 거진 미결제 약정 물량의 3분의 1이 나왔다라는 거. 결국에 기관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롱숏 배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미결제 약정은 비트코인 가격과 큰 흐름을 같이 하는 만큼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것은 강세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온체인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세일러 형님은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 일론 머스크 이 셋의 공통점 누굽니까? 미국의 아마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할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 모두 공통점이 하나로 뭉칩니다. 이 삼위일체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뭉친다라고 하면 충분히 미국의 수도를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고 미국을 비트코인 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세일러 형님도 지금 통찰력 있게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된 기나긴 약세 흐름과 개미털기 흐름에서 시즌 종료다, 게임 끝났다라고 하면서 다 포기하고 내려가신 분들은 이쪽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힘들게 공부하고 버티면서 손에 피 철철 흘리고 약세장과 퍼드 다 이겨내면서 비트코인으로 경제적 자유와 부의 퀀텀 점프를 이룬 사람들,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여기 밑에서 손가락질하면서 포모를 느끼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본인들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버텨오신 저희 캐쳐
커뮤니티, 가족분들 너무 잘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우리가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진짜 우리가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여기서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조차 다시금 위로 올라와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뛰어들 때 우리는 그때 샴페인을 빵 터트리고 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넘겨주고 나오면 되는 그 시기까지 저와 함께 잘 정진해서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 잘 즐기시고 샴페인 작게 터트리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또다시 배에 힘 딱 주고 정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